안녕하세요. 법무빈 혀연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고수의 거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몇 년째 이렇게 장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가 있고 국내의 정치, 외교,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언제 본격적으로 회복될지 가늠할 수 없는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 투자나 거래를 할 때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자, 이런 때는 보수적인 자세로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성공일 수도 있고, 부득이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고도의 전략 전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패배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직 지금 대통령이자 부동산 황제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혜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트럼프는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저한테는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경입니다. 그때 트럼프의 자서전 거래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 푹 빠지게 됐고, 트럼프는 저희 새로운 인생 항로에 있어서 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멘토였던 트럼프의 이기는 부동산 거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생각하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자 자금이 적거나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지보다도 저 변두리에서 또 큰 것보다도 작은 규모의 일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히려 저 변두리보다 이 핵심 요지, 미국의 핵심인 뉴욕에서도 맨해튼이라는 핵심 요지에다가 뭔가 기념비적인 건물, 큰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큰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새가슴인 투자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 트럼프는 과감하게 통 크게 실행에 옮겨서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둘째,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막상 예상 밖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겠죠. 부동산 경기의 상승이나 하강의 사이클,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와 조건들을 숙지하고 투자의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기 하강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자, 셋째, 선택의 폭을 최대로 넓혀라 라고 합니다. 투자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최소한 5가지의 어떤 대안을 동원합니다. 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뭔가 복병은 항상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꼭 필요하죠. 자, A안이 안 되면 B안으로, B안이 안 되면 C안으로 가는 등 이렇게 5가지 대안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넷째, 시장 감각을 키워라 라고 합니다. 분양회사가 만들어서 광고 선전하는 어떤 사업성 자료, 그리고 또 전문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시장조사, 이런 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위 부동산 전문가나 비평가들의 탁상공인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언제나 스스로 현장 조사를 해서 자기 자신의 직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만 결론을 내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대적 분위기나 전문가들이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투자하는 트럼프가 상당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떤 부동산 거래에서 이기려면 남이 갖지 않는 특성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다른 상상력과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질이 성공으로 가는 지렛대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떤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두고 이것을 협상해서 지렛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어떤 재정적인 취약점, 법률적 리스크 같은 기타 어떤 약점을 잘 포착해서 그걸 무기로 유리한 거래로 이끈다는 거죠. 현재 트럼프의 자택인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대저택입니다. 이게 하나의 리조트 같은 대저택인데, 이것도 상대방의 어떤 재정적 취약점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거의 밤값에 매수한 리얼한 그런 스토리가 트럼프의 자서전 거래 기술에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정치나
러시아 외교에서도 지렛대를 확실히 이용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는 대만과의 밀착 관계를 예고함으로써 중국을 이제 당황케 하고는 중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외교 전략에서 대만을 지렛대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때에는 이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국가 간 협상에서 또 유리한 다른 것들을 이제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트럼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 꼼꼼히 이렇게 뜯어보면 치밀한 전략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위치도 치장하기 나름이다라고 합니다. 입지 조건이 좀 처져도 어떤 선전이나 심리적 효과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위치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트럼프라는 명성과 브랜드 네임밸류 그리고 최고급 아파트라는 광고 효과가 어떤 맨해튼의 그 버려진 땅을 최고의 프리미엄이 붙는 곳으로 변화시켰고 그만큼 이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간 서울 뭐 강남구 개포동의 경우만 해도 옛날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만약에 시골 지역에 뭐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 또 삼성 공장이 들어선다. 또 어떤 주거 상권 지역에 스타벅스가 들어갔다. 이러면 그 지역이 다 같이 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일곱째, 언론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가수라도 매일 차고에서만 노래해서는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차고에서 노래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항상 좋은 기사거리에 굶주려 있는 언론을 이용해서 남의 관심과 동료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그리고 비판적 기사라도 좋다. 논란은 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나쁜 평판은 평판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그런 신문사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장사꾼 같은 기질 그리고 이런 사업 전략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의 명성이 더욱 알려진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지에 트럼프한테 안 좋은 기사지만 트럼프 이름이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들조차 모두 알게 되는 희한한 효과가 이제 나타난 거죠. 즉, 이제 논란이 장사가 되고 나쁜 평판은 평판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요즘 이야기를 해도 그 전략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자, 여덟째, 최고의 물건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 광고나 언론을 이용해서 잠시 동안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도 있고 좀 떠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끝내 허실을 알아차리기에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화려한 명품 건물을 많이 이제 지은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또 영국 왕실의 화려한 저기집 같은 이런 거를 좋아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의 유전자가 아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는 뭐 또 허풍쟁이라니 거짓말쟁이니 하는 이런 비판도 참 많이 받았는데 언제나 최고의 부동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분양한 뉴욕의 트럼프 타워는 최초의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로서 당시 전 세계의 대통령, 왕, 부자들, 유명 연예인들이 앞다퉈서 분양받으려고 줄을 섰던 그런 최고급 이제 명품 주거 빌딩으로 한 세대를 풍미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트럼프는 두 차례나 미국 대통령이 될 정도로 권력, 돈, 명예를 사랑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크게 호불호가 이제 갈리지만 부동산 개발과 거래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감각과 어떤 남다른 담력을 지닌 디벨로퍼로서 어떤 부동산 황제로서 칭해질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